Thank you. Okay. 네, 안녕하세요. AWS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최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지역생활 어플리케이션으로 널리 알려진 당근의 피처 플랫폼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당근은 뭐 잘 아시다시피 밀착형 생활 서비스로서 뭐 커뮤니티, 또 중고거래 플랫폼, 또 뭐 자동차 거래, 그리고 또 알바 시스템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당근의 이 핵심적인 서비스들은 현재 피처 플랫폼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이 당근 어플리케이션 내부에서 개인화된 추천 서비스로 특히 이 피처 플랫폼이 핵심적인 서비스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당근의 이 피처 플랫폼이 어떻게 이렇게 개인화된 추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잘 제공해 드리고 있는지를 오늘 당근의 서진영님을 모시고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객님. 네, 안녕하세요. Building a Robust Feature Platform for Data Powered Recommendations를 주제로 발표하게 된 당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서진형입니다. 먼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세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차를 통해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본 후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은데요. 당근과 당근 추천 시스템을 소개한 뒤에 추천 시스템의 중요한 요소인 피처 플랫폼을 중심으로 데이터 수집 및 서빙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후에 피처 플랫폼의 성과와 비전을 공유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당근을 소개합니다. 앞서 우영님이 잘 소개해 주셨는데요. 당근은 당신 근처의 지역생활 커뮤니티로 중고거래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알바, 중고차, 부동산, 그리고 쇼폼 컨텐츠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지역 기반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을 포함해 캐나다, 미국, 일본, 영국 등 560개 이상의 지역에서 서비스 중이며 MAU는 1,900만 명 이상, 누적 사용자 수는 4천만 명 이상입니다. 참고로 제가 처음에 이 발표 자료를 만들 때 누적 사용자 수가 3,900만 명 이상이었는데 현재 기준인 4천만 명 이상으로 업데이트했습니다. 이처럼 당근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아마 당근은 대부분 익숙하실 거라 간략하게 소개하고 넘어갔는데요. 추천 시스템은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유튜브 알고리즘이라는 말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추천 시스템을 자연스럽게 접하셔서 익숙하실 텐데요. 당근 추천 시스템은 당근 서비스의 특성상 해결해야 할 몇 가지 독특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양한 컨텐츠입니다. 맨 왼쪽 화면을 한번 보시면 당근 홈피드 화면인데요. 중고거래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부동산 게시글이나 모임 게시글, 또 알바나 광고, 다양한 중고차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컨텐츠를 추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가운데 있는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여러 서비스 지면에서 추천될 수 있어야 합니다. 홈피드뿐만 아니라 서초동 이웃들의 스토리와 같은 쇼폼 컨텐츠, 그리고 알바, 부동산 등 버티컬 서비스에서도 추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세 번째로 실시간성입니다. 당근의 대표적인 서비스인 중고거래의 경우는 특히나 실시간성에 민감한데요. 거래가 완료된 게시글은 즉시 추천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새로 올라온 게시글은 실시간으로 추천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그림의 예시에는 없지만 높은 카디널리티입니다. 카디널리티라는 것은 추천할 유니크한 아이템의 개수인데요. 중고거래 게시글의 경우 특성상 온라인 쇼핑몰 등과 다르게 같은 상품이어도 유저가 게시글을 올릴 때마다 각각 다른 게시글로 처리되기 때문에 매우 높은 카디널리티를 가집니다. 앞서 당근의 추천 특수성을 살펴봤는데요. 우선 추천 시스템은 매우 중요합니다. 유저가 좋아할 컨텐츠를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유저 만족도를 높이고 서비스 성장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인데요. 이때 추천에 사용되는 데이터, 즉
피처가 추천 품질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피처는 크게 게시글 데이터와 사용자 행동 기반 데이터로 나눌 수 있는데요. 게시글 데이터는 오른쪽 화면의 예시에서 보면 예를 들어 제목, 내용, 카테고리, 가격 등과 같은 데이터를 포함합니다. 사용자 행동 데이터는 게시글을 보는 사용자가 최근에 클릭한 게시글들, 최근에 검색한 내역들 등등 다양한 데이터로 구성됩니다. 그 외에 제가 하나 더 추가했는데요. 사용자 게시글 크로스 피처가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복잡한 피처이긴 한데 잠시만요. 네, 잘못 넘겼는데 조금 복잡한 피처이긴 하지만 가령 유저가 현재 본 게시글에 여기서 보시면 의류 카테고리를 최근 일주일 동안 얼마나 클릭했는지 등과 같은 사용자와 게시글 사이에 이제 매핑이 되는, 서로 연관이 되는 크로스 피처입니다. 앞서 살펴본 추천 시스템 중에서도 피처를 담당하는 데 포커스를 맞춘 컴포넌트를 피처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피처 플랫폼이란 추천에 사용되는 피처를 아주 낮은 레이턴시로 대용량의 트래픽을 안정적으로 서빙하면서 실시간 및 배치성 데이터도 쉽고 빠르게 적재하는 컴포넌트입니다. 앞서 살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당근 피처 플랫폼의 핵심 요구사항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높은 가용성입니다. 많은 유저가 실시간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확장성이 뛰어나고 저지연으로 대규모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수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시간뿐만 아니라 대용량 데이터를 일괄 처리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다양한 피처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서 다양한 지면 및 서비스에서 추천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 서비스에서 파생되는 피처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최근에 각광받는 LLM을 통해 뽑아낸 가공 피처도 원활히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슬라이드에 나온 그림은 피처 플랫폼 아키텍처의 전체 오버뷰입니다. 여러 레이어와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레이어와 컴포넌트에 대해서는 이후 슬라이드에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전체 오버뷰 아키텍처 중에서 데이터 수집 파이프라인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추천 시스템의 핵심 요구사항 중 하나인 실시간 데이터 수집과 관련된 스트림 데이터 파이프라인 아키텍처입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 데이터 흐름은 좌상단의 아마존 EKS에서 시작합니다. EKS에 위치한 서비스 팟들이 다양한 서비스 이벤트를 MSK로 프로듀스합니다. 그런 다음 EKS 내에 컨슈머가 이를 컨슈머여 데이터 레이어에 적재합니다. 그림에서 중간에서 오른쪽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아마존 오로라에서 발생하는 CDC 이벤트도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원본 이벤트뿐만 아니라 재가공된 이벤트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스 이벤트는 아마존 베드락을 활용해 피처로 추출되며 이 가공된 LLM 기반 피처 또한 MSK에 다시 프로듀스되어 컨슈머를 통해 데이터 레이어에 적재됩니다. 이 아키텍처가 제공하는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실시간성입니다. 다양한 로컬 서비스의 이벤트와 데이터베이스 CDC 이벤트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이를 빠르게 적재 및 서빙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LLM 기반 피처 지원입니다. 예를 들어 당근의 중고거래 서비스에서는 유저가 상품 카테고리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살펴본 게시글을 예시로 보면 이제 사용자가 폴로 셔츠를 올렸는데 의류라는 카테고리를 보통 누락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베드락의 LLM 기능으로 상품 카테고리를 추론하여 자동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추천 시스템이 더욱 풍부한 피처를 활용하여 추천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확장성입니다. MSK 기반 메시지 처리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새로운 피처나 서비스가 추가되더라도 일관된 인터페이스로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배치 데이터 처리를 위한 아키텍처를 소개하겠습니다. 추천 시스템에서는 실시간 데이터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실행되는 대용량 데이터와 대규모 백필 작업과 같은 일회성 작업도 필수적으로 지원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피처 플랫폼 상에서 유저가 크론 작업이나 백필 작업을 등록하면 아마존 EKS 상의 트리거 서비스가 이를 기반으로 AWS 배치잡을 트리거합니다. 실행된 배치잡은 아마존 S3 또는 외부 데이터 레이크에서 데이터를 가져와 이를 변환한 뒤 데이터 레이어에 적재합니다. 이 아키텍처가 제공하는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높은 안정성과 확장성입니다. AWS 파게이트 기반으로 실행되는 AWS 배치는 대규모 작업을 높은 확장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령 배치 작업을 위해 서버를 1000대 이상 혹은 vCPU를 10,000개 이상 사용하여도 운영 중인 EKS와 독립적인 컴퓨팅 환경에서 수행되므로 운영 중인 서비스에 영향 없이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AWS 배치 작업 스케줄링을 통해 여러 배치 잡들을 안정적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양한 데이터 처리입니다. 아마존 S3 및 외부 데이터 레이크를 조회하여 데이터를 가공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유연한 작업 지원입니다. 주기적으로 지원되는 크론 작업과 대규모 백필 작업과 같은 일회성 작업을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적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온라인 피처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서빙하기 위한 아키텍처를 소개하겠습니다. 온라인 피처 서빙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존 EKS 상에 위치한 레커멘드 서버와 같은 클라이언트에서 피처 서빙 요청을 보냅니다. 요청은 동일한 EKS 상의 피처 플랫폼 서버에서 처리되고요. 데이터 레이어에 있는 아마존 엘라스티캐시와 아마존 다이나모DB에서 데이터를 조회해 응답을 반환합니다. 또한 맨 위에 보시면 온디맨드 피처 서버가 있는데요. 컴플라이언스 이슈로 데이터를 저장하기 어려운 경우나 실시간 계산이 필요한 피처의 경우 이를 통해 지원됩니다. 피처들은 액세스 패턴에 따라 최적화되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피처별로 리듯이 다른 전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카디널리티가 낮아서 높은 히트레이트를 기대할 수 있으면서도 자주 조회되는 데이터는 로컬 캐시로, 중간 정도의 카디널리티를 가지면서 자주 조회되는 데이터의 경우 리모트 캐시인 아마존 엘라스틱 캐시로, 마지막으로 높은 카디널리티를 가지면서 적당한 규모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아마존 다이나모DB를 통해서 서빙될 수 있습니다. 이 아키텍처의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저지연 데이터 서빙입니다. 데이터 크기와 액세스 패턴에 따라 로컬 캐시, 리모트 캐시, 데이터베이스를 조합하여 빠르고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서빙합니다. 뿐만 아니라 노드 단위로 과금되는 엘라스틱 캐시와 사용량 단위로 과금되는 다이나모DB를 고려하여 액세스 패턴에 맞게 적절하게 설계하여 비용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서빙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확장성입니다. 다이나모DB의 오토스케일링 기능을 통해 트래픽 증가 시 자동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엘라스틱 캐시를 활용해 손쉽게 스케일업 또는 스케일아웃하여 캐시 서버를 증설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적절한 키 디자인입니다. 게시글 정보 및 사용자 행동 이력과 같은 다양한 피처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으로 키 디자인을 하여 서빙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 행동 데이터는 다이나모DB의 소트키에 타임스탬프를 사용함으로써 데이터를 쿼리하여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 전국적으로 오픈된 광고 게시글 중에 아주 높은 인기를 가진 광고 게시글과 같은 핫키의 경우에 다이나모DB의 파티션 키에 레플리카 넘버를 추가함으로써 핫키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정합성 보장입니다. 다이나모DB의 컨디셔널 라이트를 기능을 통해서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령 백필 작업으로 과거 데이터로 현재를 덮어 쓰는 문제 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당근 피처 플랫폼을 통해 달성한 성과와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당근 피처 플랫폼을 통해 달성한 가장 큰 성과는 위 화면처럼 당근 전체 서비스 성장에 아주 크게 기여했습니다.
피처 플랫폼은 당근 추천의 가장 큰 핵심 축이며 구체적인 수치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내부 지표에서 추천을 통해서 전체 서비스 성장에 아주 크게 기여를 했고 그 중에서도 피처 플랫폼이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피처 플랫폼을 사용하시는 유저 인터뷰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다양한 피처를 ML 엔지니어가 손쉽게 추가하고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버티컬 서비스에 빠르게 적용할 수 있었다는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당근 ML 엔지니어들을 다양한 피처를 손쉽게 추가하고 이를 활용하여 빠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과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현재 당근의 추천 시스템은 10개 이상의 다양한 지면에서 피처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으며 1000개 이상의 고품질의 풍부한 피처를 기반으로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초당 15만 이상의 대규모 트래픽을 저지연으로 처리하며 트래픽 증가 시에도 손쉽게 확장 가능하도록 수정하여 안정적인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피처 플랫폼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품질 피처의 확장입니다. 기존에 제공하던 피처를 더욱 고도화하고 통계 데이터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고품질 피처를 추가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통계 피처의 경우 가령 유저가 최근 일주일간 가장 많이 본 중고거래 게시글의 카테고리와 같은 고도화된 피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피처의 양이 늘어나더라도 현재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더 효율적인 시스템입니다. 피처의 수와 사용량이 증가하더라도 지금처럼 저지연과 고가용성을 유지하며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더불어 지금보다 더 비용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최적화하여 사용량 대비 비용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피처 추가 및 활용의 편의성 증대입니다. 피처 추가와 사용 과정을 더욱 간소화하여 유저들이 늘어나는 피처를 쉽게 발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피처 디스커버리 기능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유저가 다양한 버티컬 서비스를 사용하며 생기는 행동 데이터들은 각 버티컬 서비스의 추천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중고거래와 같은 다른 서비스의 추천 품질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가령 최근 테니스 모임을 많이 방문했다면 중고거래 추천 시 이를 활용하여 테니스 관련 중고거래 물품이 더 많이 추천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가 커질수록 다른 엔지니어가 추가한 피처들을 손쉽게 발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디스커버리 기능이 더욱더 중요해집니다. 네, 이상으로 Building a Robust Feature Platform for Data Powered Recommendations를 주제로 발표한 당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서진영입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서베이 부탁드리고요. 제가 여기 오른쪽에서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이나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좀 질문 답변 가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오늘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